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온에어 일부 김성민입니다. 선거철마다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정치 테마주가 올해 지방선거에서는 두각을 드러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북 경제협력 관련주로 워낙 관심이 쏠린 상황이고요. 정치 테마주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시도 강화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선거에서는 대통령 선거보다 무게감이 덜하고 지방선거 판세에서 큰 이변이 없을 것이라는 예상도 정치 테마주의 난입에 제동을 걸었다는 분석입니다. 지방선거가 향후 증시에 미치는 영향 또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한타증권에 따르면 지방선거 30일 이후 코스피 수익률을 살펴본 결과 평균 마이너스 2%로 나타났습니다. 유한타증권 연구원은 최근 5차례 지방선거 이후에 1개월간 코스피는 3번 하락했고 2번 상승했습니다. 평균 수익률은 2%였습니다. 이벤트 자체가 특별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연구원들은 밝히기도 했는데요. 한편 증권가에서는 정치 테마주로 엮인 종목 대부분이 지연과 하견 등에 따른 것으로 펀더멘털과 관계가 없다는 점에서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가 돼 왔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 5월이었죠. 테마주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했습니다. 테마주의 형성 소멸일과 분류 사유, 관리 이력 정보 등까지 관리하면서 주가 변동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상 징후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선거가 끝난 오늘 정치 테마주들 주가 흐름 유의 깊게 살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전일장 국내 시장 마감 상황과 함께 간밤 글로벌 증시부터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 모수진 앵커부터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증시온에어 1부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모수진입니다. 전거래일 마감 동향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증시부터 어떻게 문 닫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지난 장이었죠. 지방선거 전날인 화요일 코스피 지수는 하루 만에 하락 전환하며 장 마감했습니다. 이내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4.63포인트 오른 2474.78의 장을 열었으나 장중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더니 결국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상승 출발한 후 2460선 초반까지 밀리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환상적인 회담이었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긍정적인 발언에 반응하며 2479.56까지 상승폭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이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하락 전환했는데요. 남북 경제협력주도 이날 대체로 약세를 띄었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기관이 1,258억 원 매수했지만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93억 원, 1,223억 원 팔아치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럼 코스피 자세한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이날 전거래일보다 1.32포인트 내린 2,468.83에 장을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전거래일보다 2.63포인트 오른 879.18에 장 시작했으나 12시를 기점으로 하락 전환해 결국 약보합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이날 코스닥은 기관이 207억 원, 외국인이 379억 원 매수 우위 보였지만 개인은 516억 원 매도 보였습니다. 그럼 코스닥 쪽 자세한 마감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전거래일보다 1.51포인트 내린 875.04에 장 마감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업종별 마감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업종별로 보면 비금속 광물, 건설업, 철강금속, 기계, 전기전자 등은 하락했습니다. 반면 미북 정상회담 실무 협상 영향으로 의약품, 의료정밀 등이 상승했고 그 외에도 보험, 통신업, 유통업 등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업종별 마감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업종별로 살펴보면 인터넷, 유통업, 운송업, 건설업 등이 상승했습니다. 반면 음식료, 담배가 7.7% 가까운 큰 낙폭을 보이며 하락을 했고 비금속, 전기전자 업종 등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어서 우리 주요 투자자들은 이날 어떤 종목을 담고 덜어냈는지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상위 종목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수 상위 종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은 SK텔레콤, HTC, 현대산업개발, 아모레퍼시픽 순으로 물량 담았고요. 기관은 LG화학, 네이버, 셀트리온 순으로 순매수 시연했습니다.
이어서 외국인 매도 상위 종목으로는 삼성전자, LG화학, SK하이닉스 순으로 순매도했고요. 기관은 HDC 현대산업개발, 삼성전자 순으로 순매도세 시연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 매매 상위 종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신라젠, BH 순으로 매수세 보였고요. 기관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YG엔터테인먼트, 휴젤 순으로 매수 우위 보였습니다. 이어서 외국인은 HLB, 서희건설, 비츠로셀 순으로 매도세 시연했고요. 기관은 BH, 제넥신, 신라젠 순으로 순매도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전거래 주요 국내 증시 마감 동향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간밤 국제유가와 글로벌 증시 마감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국제유가입니다. 먼저 WTI 전일 대비 상승 마감했는데요. 미 에너지정보청은 지난주 미국 원유 재고가 414만 배럴 감소한 것으로 발표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13일 발표했습니다. 미국 원유 재고가 시장 예상폭보다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국제유가는 반등했는데요. 그 결과 7월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일 대비 배럴당 28센트 상승한 66.64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어서 미국 증시 어떻게 장 마감했는지 마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올리고 올해 첫 총금리 인상 횟수 예상치도 4차례 상향 조정하면서 내렸습니다. 시장 참가자들은 연준 금리 인상과 향후 금리 인상 경로 전망, 미 국채가 움직임 등을 주시했는데요.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 비핵화에 대한 기대는 주가의 지지력을 줬습니다. 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 결과 기준금리를 1.75%에서 2%로 상승해 결과적으로 0.25% 더 올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우지수부터 자세한 국제지수 마감 동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우지수 0.47% 하락한 25,201.20포인트로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나스닥은 0.11% 하락한 7,695.70포인트에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는 0.4% 하락한 2,775.63포인트로 장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유럽 증시 마감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지 시간으로 13일 유럽 주요국 증시가 소폭의 움직임 속에 혼조세를 보이며 마감했습니다. 이날 유럽 증시 마감 후 미국 연준이 발표할 FOMC 회의 결과 발표를 앞둔 탓에 유럽 증시는 짙은 관망세를 보였는데요. 결국 이날 FOMC 회의 결과 연방준비제도는 기준금리를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영국부터 자세한 마감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푸치 지수는 0.10포인트 내린 7,703.71을 기록했습니다. 프랑스의 까꾸 지수는 0.64포인트 내린 5,452.73으로 장을 마감했고요. 독일의 닥스 지수는 48.28포인트 상승한 12,890.58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어서 우리 장 오늘 어떻게 출발할지 예상 체결 지수 확인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현재 2,455.26의 장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현재 872.56의 장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동시효과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네, 지수 현재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입니다. 0.61% 하락하고 300원 떨어진 49,100원에 장 출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대차입니다. 1.78% 하락했고요. 2,500원 떨어진 13만 8천원에 장 시작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포스코입니다. 1.09% 상승했습니다. 4,000원 올랐고요. 37만 원에 장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대모비스입니다. 0.22% 하락했습니다. 500원 떨어졌고요. 22만 6천 원에 장 시작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롯데주식입니다. 0.83% 하락했습니다. 500원 떨어졌고요. 59,600원에 장 출발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롯데칠성입니다. 1.58% 하락했습니다. 26,000원 떨어졌고요. 162만 원에 장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모레퍼시픽입니다. 0.31% 하락했습니다. 1,000원 떨어졌고요. 32만 3천원에 장 출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리온홀딩스입니다. 1.89% 하락했습니다. 550원 떨어졌고요. 25,850원에 장 출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반가운 빨간불입니다. 0.47% 상승했습니다. 4,000원 올랐고요. 85만 5천 원에 장시작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태광산업입니다. 0.07% 하락했다. 방금 보합권으로 변경됐습니다. 140만 2천 원에 장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남양유업입니다. 0% 보합권에서 움직임이 예상되고 있고요. 67만 3천 원에 장출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롯데푸드입니다. 1.61% 하락했습니다. 13,000원 떨어졌고요. 79만 2천 원에 장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인 하락폭 속에 LG생활건강 큰 폭의 낙폭 보여주며 장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4.87%라는 큰 낙폭 보여주고 있고요. 7만 원 떨어졌습니다. 137만 원에 장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J 옵쇼핑이 보입니다. 0.22% 상승했습니다. 500원 올랐고요. 22만 7천 원에 장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파라다이스 종목입니다. 0.25% 하락했습니다. 50원 떨어졌고요. 2만 50원에 장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울반도체입니다. 1.5% 낙폭 보여주며 300원 하락한 19,700원에 장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SM입니다. 1% 가까운 낙폭 보여줄 걸로 예상되는데요. 400원 떨어졌고요. 4만 100원에 장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포스코 ICT입니다. 반가운 빨간불인데요. 0.14% 상승했습니다. 10원 올랐고요. 7,200원에 장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두 종목 보합권에서 장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선 동선인데요. 26,500원에 장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CJENM입니다. 92,200원에 장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GS홈쇼핑입니다. 0.05% 하락했습니다. 100원 떨어졌고요. 182,400원에 장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위메이드입니다. 0.79% 상승했습니다. 400원 올랐고요. 59,900원에 장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젠이 보입니다. 0.32% 상승했습니다. 100원 올랐고요. 31,800원 상승한 채 장출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솔브레인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7만 2천 원에 장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양장 동시효과 살펴봤습니다. 네, 2018년 6월 14일 목요일 국내 시장 문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 출발 흐름 잠시 후에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간밤 아시아 시장과 전일 국내 시장 마감 동향부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김세영 앵커 나와 있습니다. 앵커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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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세영입니다. 지난장 마감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코스피 시장이 10일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을 맞아 등락을 거듭한 끝에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1.32포인트 내린 2468.83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업종 중에서는 비금속 광물이 4.77% 내렸으며 건설업이 2.44% 하락했습니다. 또한 종이목재와 철강금속, 기계, 전기전자 등이 하락 마감했습니다. 의약품과 의료정밀, 유통업, 통신업 등이 1% 이상 올랐으며 음식료품, 섬유의복 등도 상승했습니다. 삼성전자가 2분기 실적 부진 우려로 1% 내린 49,400원을 기록했고 SK하이닉스가 0.9% 떨어졌습니다. 셀트리온이 2.06% 올랐으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임시증권 선물위원회 개최 소식으로 2.26% 상승했습니다. 현대차와 LG화학, 삼성물산 등이 오른 반면 KB금융과 한국전력 등이 내렸습니다. 삼성 SDI가 중대형 전지 부문의 성장 기대감에 2.68% 올랐습니다. 성수기를 맞아 항공주가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각각 2.3%, 3.98% 상승했으며 제주항공과 진에어, 티웨이홀딩스도 올랐습니다. 대표적인 남북경협주인 현대건설이 장중 하락 전환에 전일 대비 3.73% 내렸습니다. 성신양해와 현대시멘트, 남해화학 등이 하락 마감했습니다. 마니커가 CJ제일제당의 2대 주주 부상 소식에 이틀 연속 상한가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짚어보겠습니다.
상승 개장한 코스닥도 약세로 돌아서 하락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1.51포인트 하락한 875.04로 마감했습니다. 업종 중에서는 인터넷이 4.29% 올랐으며 오락문화, 제약, 운송장비 부품 등이 상승했습니다. 네이처셀이 포함된 음식료 담배가 7.67% 밀렸으며 비금속과 금속, 일반 전기전자, 종이목재 등이 내렸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투룩시마 인기로 4.54% 상승했습니다. HLB가 4.52% 올랐으며 신라젠과 바이로메드 등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 나노스와 포스코캠텍, CJ E&M 등이 하락했습니다.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업체인 네이처셀이 주가 조작 정황 등의 혐의로 검찰에 압수수색 받았다는 소식에 하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증권과 금융범죄 중점청인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압수단은 최근 서울시 영등포구에 있는 네이처셀 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으로 원전 해체 산업기술연구조합 조합사인 오르비텍이 8.4% 올랐습니다. 서희건설이 지뢰제거 등 남북 교류 사업 본격 추진 소식에 상한가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376개 종목이 상승했고 792개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서울 외국환 시장에서 등락을 반복한 끝에 전일 대비 2원 오른 1077.2원을 기록했습니다. 여기까지 전일장 마감 동향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한국테크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테크놀로지와 같은 원전 폐기 관련주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한국테크놀로지는 최근 원전 해체 산업기술연구조합에 가입했으며 원전 폐기물 저감 기술 외에도 석탄 고품위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10년 전부터 우즈벡국영 냉장철도 기업인 욜레프트랜스에 지분 투자를 해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유라시아 철도 연결 수혜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국테크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테크 전일 대비 2.69% 파란불 켜지고 있습니다. 현재가 1,625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 녹십자입니다. 녹십자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북미 정상회담을 맞아 북한 백신 공급 기대감이 높아진 덕분으로 풀이됩니다.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은 현재 북한 영유아 대상의 필수 예방 백신이 부족한 상황에서 향후 북한과의 교류 확대 시 북한에 부족한 기초 필수 백신과 독감 백신을 공급할 수 있는 회사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백신 공장도 캐파 증설 및 글로벌 시장 진출용 백신 개발을 통해 외형 성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녹십자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녹십자 전일 대비 0.9% 하락했습니다. 현재가 22만 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주는 LG노텍입니다. 1분기 어닝 쇼크에 이어 2분기 영업 적자 가능성에도 LG노텍의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실적 회복 속도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에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전문가들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적 개선으로 시장 우려보다 양호한 2분기 실적이 예상된다며 점유율 확대와 높은 수율로 경쟁력도 유지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앞서 키움증권연구원은 실적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며 목표 주가를 종전 18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어서 LG노텍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LG노텍 전일 대비 0.65% 상승했습니다. 현재 15만 4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특징주는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가 중대형 전지 부문 성장 기대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IBK투자증권은 삼성 SDI에 대해 중대형 전지 부문의 장기 성장이 기대된다며 목표 주가를 29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어 삼성 SDI의 중대형 전지가 만능 시행착오 끝에 연내 흑자 전환이 가능할 전망이라며 올해 실적 개선은 에너지 저장 장치가 1등 공신이 될 전망이고 2017년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삼성 SDI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 SDI 전일 대비 0.22% 하락했습니다. 현재 22만 9,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증시 마감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네, 전일장 마감 동향과 특징주 4종목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아시아 주요국들의 증시 마감 동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에 쏠렸던 시선이 미국 연준의 FOMC 회의로 넘어갔습니다. 금리 인상이 점쳐지면서 아시아 증시는 어제 혼조세 나타냈습니다. 먼저 일본 증시 마감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니케이 지수는 전장보다 88.03포인트 올라주면서 22,966.38포인트에 장 마쳤습니다. 통화 정책 회의에 대한 경계감에 큰 변화는 없었던 일본 증시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대만 각권 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각권 지수는 전장 대비 28.42포인트 올라주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11,173.21포인트에 장 마치는 모습 이어갔습니다. 역시 경계감 속에서 어제 하루를 보냈던 대만 증시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은 중국입니다. 중국은 상하이 종합지수 보도록 할 텐데요. 상하이 종합지수는 전장 대비 30포인트 내려주면서 3,049.8포인트에 장 마쳤습니다. 중국 증시는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으로 장 마감했던 어제 시장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아시아 주요국들의 증시 마감 동향 만나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출발 상황 한번 체크해 볼 텐데요. 오늘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현재 구간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시장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현재 전일 대비 21.3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현재 2447.32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현재 전일 대비 5.0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현재 870.06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양시장 지수 살펴봤습니다. 네, 이어서 업종과 종목별로는 오늘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업종별 현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파란불 매우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비금속 광물업종이 3.55%가량 빠지면서 가장 큰 하락폭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산업이 현재 9.32%가량 주가 빠지면서 파란불 켜고 장 열었습니다. 오늘 남북 경협주들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차익실현 매물 쏟아지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16,000원 정도 주가 빠지면서요. 16만 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부산산업 종목입니다. 두 번째로 성신양회 보겠습니다. 6.79%가량 주가 빠지면서 7%대 가까운 하락폭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900원 정도 주가 빠졌습니다. 현재가는 12,35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시멘트도 오늘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6.24%가량 주가 빠지면서 6%대 중반의 하락폭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4,700원 정도 주가 빠졌고요. 현재가는 68만 60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석유 보겠습니다. 4.98%가량 주가 빠지면서 최근에 상승 흐름을 반납하고 있습니다. 4.98% 현재 빠지고 있고요. 만원 정도 주가 하락하면서 19만 1,000원의 거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내화가 현재 약세입니다. 5.25%가량 주가 빠지면서 5%대 중반의 하락세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240원 정도 주가 빠졌고요. 현재가는 4,15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세아시멘트도 현재 하락하고 있습니다. 5.26%가량 주가 빠지면서 5%대 중반의 하락세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시멘트주들 동반 하락하고 있는 모습 오늘 장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15만 3천원의 거래가 보여주고 있는 아세아시멘트 종목입니다. 건설업종도 오늘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3.4%가량 주가 빠지면서 업종지수의 하락을 시연해주고 있고요. 업종 내 주요 종목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광토건이 현재 9.6%가량 주가 빠지면서 9%대 중반의 하락폭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2,300원 정도 주가 빠졌고요. 현재가는 21,65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한라 종목 보겠습니다. 7.28%가량 주가 빠지면서 7%대 중반의 하락폭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7.02%까지 하락폭 줄여가고 있는데요. 560원 정도 주가 하락했습니다. 7,13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신한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6.48%가량 주가 빠지면서 파란불 켜고 장 열었습니다. 440원 정도 주가 빠졌고요. 현재가는 6,49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동아 지질이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4.9%가량 주가 빠지면서 5%대 가깝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2350원 보여주고 있고요. 1100원 정도 주가 빠졌습니다. 다음 하락세 큰 업종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업종이 현재 1.61%가량 주가 빠지면서 하락세를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키움증권이 현재 2.49%가량 주가 빠지면서 하락폭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3,000원 정도 주가 내렸고요. 11만 7,50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미래에셋대우는 현재 2.1%가량 주가 빠지면서 2%대 초반의 하락세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200원 정도 주가 빠졌고요. 현재가는 9,31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대신증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6%가량 주가 빠지면서 2%대 가까운 하락폭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250원 정도 주가 빠졌습니다. 현재가는 13,20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안타증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3%가량 주가 빠지면서 1%대 중반의 하락폭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75원 정도 주가 빠졌고요. 4,520원의 거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종이 목재 업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3%가량 주가 빠지면서 파란불 켜고 오늘 장 열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림 포장이 현재 약세입니다. 6.67%가량 주가 빠지면서 하락폭 크게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235원 정도 주가 빠졌고요. 3,29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건산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05%가량 주가 빠지면서 파란불 켜고 오늘 장 열었습니다. 700원 정도 주가 빠졌고요. 현재가는 16,60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세아 종목 보겠습니다. 3.23%가량 주가 빠지면서 3%대 중반의 하락폭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50원 정도 주가 빠졌고요. 현재가는 1,50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계업종 보겠습니다. 현재 1.49%가량 하락하면서 1%대 중반의 하락폭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까지 한번 짚어볼 텐데요. 다스코가 오늘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5.48%가량 주가 빠지면서 5%대 중반의 급락폭을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600원 정도 주가 빠졌고요. 현재가는 1,35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동양물산 보겠습니다. 3.72%가량 주가 빠지면서 4%대 가까운 하락폭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100원 정도 주가 내렸고요. 현재가는 2,59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3.6%가량 주가 빠지면서 3%대 중반의 하락폭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70원 정도 하락했고요. 현재가는 2,015원을 보여주고 있는 수산중공업입니다. 마지막으로 대동공업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72%가량 주가 빠지면서 파란불 켜고 장 초반 보내고 있습니다. 240원 정도 주가 빠졌고요. 현재가는 8,59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업종별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종목별 흐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0.91%가량 주가 하락하면서 1%대 가깝게 하락폭을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500원 정도 주가 빠졌고요. 현재가는 4,895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SK하이닉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0.79%가량 주가 빠지면서 1% 가까운 하락불을 켜고 있습니다. 600원 정도 주가 하락했고요. 현재가는 87,800원을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카카오입니다. 1.32%가량 주가 빠지면서 1%대 중반의 하락폭을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1,500원 정도 주가 빠졌고요. 현재가는 11만 2,50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대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8%가량 주가 빠지면서 2% 가깝게 하락폭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2,000원 정도 주가 하락했고요. 13만 8,500원을 보여주고 있는 현대차 종목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전력 보도록 하겠습니다. 0.14%가량 주가 빠지면서 파란불 켜고 장 초반 보내고 있습니다. 100원 정도 주가 하락했고요. 현재가는 34,95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종목별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업종별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로 파란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파란불 많이 들어와 있는 업종부터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하락세가 현재 음식료 담배 업종에서 가장 크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4.49%가량 주가 빠지면서 4.5%가량 주가 빠지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탑 종목이 현재 4.96%가량 주가 빠지면서 5%대에 가까운 하락세에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2,585원 보여주고 있는 한탑 종목입니다. 두 번째로 대주산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32%가량 주가 빠지면서 25원 정도 주가 하락했습니다. 현재가는 1,875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네이처셀이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20.15%가량 하락하면서 3,900원 정도나 하락하고 있습니다. 시세 조종 혐의로 이틀째 폭락세 보여주고 있는 네이처셀 종목입니다. 현재가는 15,75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현대사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8.32%가량 주가 빠지면서
9% 가까운 하락세에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2,400원 정도 주가 하락했고요. 현재가는 25,90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한일사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5.13%가량 주가 빠지면서 5%대 초반의 하락세에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130원 정도 주가 낮아졌고요. 현재가는 2,405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KC피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4.72%가량 주가 빠지면서 5%대 가까운 하락세에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120원 정도 주가 하락했고요. 현재가는 2,42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운송업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2.28%의 하락세에 시연해주고 있고요. 업종 내 주요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일 종목이 현재 3.36%가량 주가 빠지면서 파란불 켜고 장 열었습니다. 85원 정도 주가 하락했고요. 2,445원의 거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유성 TNS 보도록 하겠습니다. 3.02%가량 주가 빠지면서 3%대 초반의 하락세에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135원 정도 주가 빠졌고요. 현재가는 4,34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광 종목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96%가량 주가 하락하면서 2%대 하락세에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450원 정도 주가 낮아졌고요. 22,500원의 거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업종별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종목별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J ENM이 현재 0.67%가량 주가 빠지면서 파란불 켜고 장 열었습니다. 600원 정도 주가 하락했고요. 현재가는 89,600원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메디톡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0.71%가량 주가 올라주면서 1% 가까운 상승폭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5,500원 정도 주가 올라주면서요. 현재가는 776,60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코미팜 보도록 하겠습니다. 1.79%가량 주가 빠지면서 파란불 켜고 장 열었습니다. 550원 정도 주가 하락했고요. 현재가는 325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K머티리얼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82%가량 주가 올라주면서 빨간불 켜고 장 열었습니다. 4,90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현재가는 178,500원의 거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양시장 업종과 종목별로 시장 흐름 체크해봤습니다. 이어서는 현재 구간 수급 흐름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급주체별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현재 개인이 573억 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04억 원, 231억 원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현재 개인이 31억 원, 외국인이 129억 원 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관은 88억 원 팔아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선물시장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외국인이 761계약 순매수하고 있고요. 기관 역시 576계약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이 830계약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네, 수급주체별 매매 동향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시장 개장 분위기까지 모두 확인해 보셨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증권사에서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리포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증권가에서는 오늘 어떤 종목들 주목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특정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리포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리포트입니다. 미래에셋대우에서 LG이노텍에 대한 리포트 제시했습니다. 제목은 예상보다 빠른 실적 개선, 지금이 적기입니다. 실적 개선이 예상보다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2분기 실적에도 기대감 생기고 있는 LG이노텍입니다. 자세한 리포트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포트에 따르면 2분기 실적 개선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합니다. 애플의 신제품 3개 모델 중 2개 모델에서 듀얼 카메라 모듈 채택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요. 3D 센싱 모듈은 3개 모델에 전부 채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장기 관점에서 아이패드 등의 제품 3D 센싱 모듈 확대와 트리플 카메라 채택은 LG이노텍의 수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점유율 확대와 높은 수율도 긍정적입니다. 현재 듀얼 카메라 3D 센싱 모듈에서 경쟁사 대비 높은 점유율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리포트는 LED 부문 실적 개선도 기대할 만하다고 밝혔습니다. LG그룹 역시 자동차 부품 사업 M&A도 장기적으로 수혜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는 수익성이 좋은 자동차 LED 판매가 확대될 것이기 때문인데요. 제품 및 고객사 편중 해소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LG이노텍의 영업이익은 1분기 46억 원에서 2분기 2,483억 원으로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LG이노텍에 대한 투자 의견 짚어보겠습니다. 네, LG이노텍의 실적 개선은 예상보다 빠릅니다. 2분기 추정 매출액 1조 4,939억 원, 추정 영업적자 마이너스 313억 원을 각각 1조 5,637억 원과 마이너스 12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전했습니다. 시장 점유율의 확대와 환율 효과가 긍정적인 영향 미치고 있다고 리포트는 짚어줬습니다. 아이폰 X의 판매 부진으로 실적 악화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2분기 실적 부진 예상한 이유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LG이노텍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수율 개선과 시장 점유율 확대로 기대 이상의 실적을 보일 전망입니다. 2분기 원달러 평균 환율은 1,072.6원이고요. 전분기 대비 0.3원 정도 소폭 상승한 상태입니다. 4분기 연속 하락하던 평균 환율의 반등이라고 리포트는 짚어줬습니다. 이에 리포트는 LG이노텍의 투자 의견 매수 유지해줬고요. 12개월 목표 주가는 수익 예상 변경 고려해서 기존 18만 원에서 18만 4천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2분기에는 영업 적자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실적 개선은 이미 시작이 됐는데요. 2분기 실적 개선 폭도 가파릅니다. 환율도 긍정적인 상황이고요. 고객사의 단가 인하 압력이 우려 사항이긴 하지만 수율 안정화와 점유율 확대가 상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항상 시장 예상보다 주가 움직임이 빨랐다는 점 고려해보면 지금이 매수 적기라고 리포트는 판단해줬습니다. 네, 올해 빠른 실적 개선세 보이고 있고요. 점유율 확대와 수율 안정화로 경쟁력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LG이노텍이었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LG이노텍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LG이노텍 현재 전일 대비 0.33% 하락했습니다. 현재가 15만 2,5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LG이노텍 현재가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어지는 두 번째 리포트입니다. 미래에셋대우에서 제시한 컴투스 종목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제목은 글로벌 신작 출격 가시화입니다. 신작 모바일 게임이 바로 오늘부터 테스트 시작합니다. 이 게임의 향후 전망은 어떤지 리포트는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이어서 자세한 리포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컴투스는 기대작 스카이랜더스 모바일의 게임명을 스카이랜더스 링 오브 히어로즈로 확정하고 비공개 베타 테스트를 6월 14일에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테스트는 별도 사전 예약 없이 앱스토어에서 게임을 다운받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스카이랜더스는 북미 대표 게임 기업 액티비전의 콘솔 IP입니다. 2011년 출시된 이후 글로벌 누적 매출이 4조 원을 상회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특히 NFC 기술을 활용해 캐릭터 장난감에 저장된 정보가 게임으로 전송되는 토이 게임 장르를 개척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2011년부터 16년까지 매년 후속 타이틀이 발매되었으며 2017년부터는 넷플릭스 독점으로 애니메이션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2분기 매출 전망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컴투스는 스카이랜더스의 IP를 활용해서 자체 개발력으로 모바일 RPG 제작을 했습니다. 게임에는 10가지 고유의 속성을 가진 스카이랜더스의 캐릭터가 등장을 합니다. 전투 시 최대 5개 중 2개의 스킬을 조합하는 방식으로 전략적인 플레이를 강조한 것이 특징이라고 리포트는 짚어줬습니다. 캐릭터의 능력치를 높이는 룬 시스템은 컴투스의 기존 대표 게임 서머너즈 워와 유사한
흐름을 보여줄 전망입니다. 스카이랜더스 링 오브 히어로즈는 IP의 특성 고려해봤을 때 북미와 유럽 위주로 매출이 발생할 가능성 높다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컴투스도 2017년 매출이 북미에서 34% 비중, 유럽 18% 비중 등으로 서구권의 이용자 기반이 단단한 상황입니다. 컴투스의 글로벌 시장 공략 무기가 기존에는 자체 IP인 서머너즈 워만 있었다면 글로벌 IP 스카이랜더스를 통해서 무기가 보강되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한편 2분기는 전분기 대비 매출 개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효자 게임인 서머너즈 워의 출시 4주년 시기로서 콘텐츠 업데이트와 프로모션이 연달아 진행이 될 전망인데요. 게임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한편 야구 모바일 게임 라인업도 프로야구 개막 시즌 맞이해서 콘텐츠 업데이트가 진행됐고요. 4월에는 사상 최고 수준의 매출이 기록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반기에는 신작 출시가 집중될 전망입니다. 3분기에 스카이랜더스 링 오브 히어로즈를 정식 출시할 계획인데요. 캐주얼 신작인 댄스빌과 버디 크러쉬도 3분기에 출시가 될 계획입니다. 4분기에는 서머너즈 워 MMORPG 출시할 예정이고요. 서머너즈 워 세계관의 프리퀄 스토리 담은 컴투스의 첫 MMORPG인 작품입니다. 턴제 모바일 RPG 히어로즈 워 2도 4분기에 출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리포트는 컴투스에 대한 매수 투자 의견 유지해줬습니다. 4년 만에 신작 기대감이 반영되는 구간이고요. 테스트 등 게임 일정이 구체화되고 있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짚어줬습니다. 목표 주가는 기존 22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상향해줬고요. 게임 일정과 IP 인지도 등 고려해봤을 때 신작 매출의 세부 가정을 반영했다고 짚어주기도 했습니다. 네, 올해 2분기에 매출 개선이 예상되고요. 하반기에 또 신작 출시가 집중되면서 좋은 전망 보여주고 있는 컴투스입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까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컴투스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컴투스 현재 전일 대비 0.75% 빨간불 켜지고 있습니다. 현재가 18만 8,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컴투스 현재가 살펴봤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세 번째 리포트 전해드리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에서 내놓은 펄어비스 종목 리포트입니다. 자세한 리포트 내용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경쟁사의 MMORPG 신작 출시로 검은 사막 모바일의 매출 순위는 2위에서 4위까지 하락하면서 매출이 잠식되는 모습을 보였고 이에 따른 주가 하락은 불가피했습니다. 검은 사막 모바일의 평균 일매출액은 출시 초기 대비 유사한 11억 원 수준을 기록했으나 최근 7, 8억 원 수준까지 하락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하지만 검은 사막 모바일 매출액은 2분기부터 온기 반영되기 때문에 2분기까지 분기별 매출액은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오늘 14일 진행되는 대규모 업데이트 이후 매출액의 흐름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요. 또한 국내 매출 감소에 의한 투자 심리 악화는 해외 출시가 가까워질수록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3분기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네, 3분기 전망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은 사막 모바일은 올해 3분기에 대만과 동남아 지역에서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내년 1분기 중에 북미와 유럽, 일본 지역까지 서비스 시작할 계획 가지고 있고요. 또한 검은 사막의 콘솔 버전은 2018년에 공개가 될 것이라고 짚히고 있습니다. 신작의 경우 PC와 콘솔 버전의 복합 장르인 프로젝트 K와 모바일 캐주얼 MMO 프로젝트 V가 올해 연말 공개될 계획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 중에 출시가 될 것으로 신작 모멘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검은 사막 모바일의 국내 매출은 자연 감소하고 있고 해외 출시는 3분기부터 시작이 될 것이기 때문에 3분기가 매출액의 저점이라고 짚히고 있습니다. 4분기부터는 해외 매출의 기여로 매출액의 반등세를 보여줄 것으로 짚히고 있습니다. 검은 사막 모바일의 출시 일정이 당초 예상했던 시기보다 늦어지면서 주가가 조정 국면에 들어갔다가 출시 일정이 다가오면서 반등을 했듯이 해외 출시 일정이 다가올수록 주가는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최근의 주가 하락을 매수 기회로 활용하기를 권고한다고 리포트는 짚어줬습니다. 네, 펄어비스 종목 장기적으로 주목해 보시는 것도 한번 좋겠습니다. 이어서 현재가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펄어비스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펄어비스 현재 3.65% 올라주면서 29만 9,50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펄어비스 현재가 살펴봤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마지막 리포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투자증권에서 제시한 현대백화점 종목 관련 리포트입니다. 실적 개선세 보일 것으로 보이고 있는 현대백화점인데요. 자세한 리포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포트는 현대백화점의 2분기 영업 환경은 예상 대비 긍정적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2분기 기존점 성장률은 2% 중반으로 예상하며 전체적으로 고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판단인데요.
4월의 경우 주말 영업일수가 하루 적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점포 성장률은 플러스를 기록했고 5월 지난해 낮은 기저로 인해 4월에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6월은 아직 진행 중이지만 휴일 영업일수가 지난해 대비 이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플러스 성장을 기록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상품별로는 여성 의류가 회복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명품 및 가정용품 성장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분기 총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조 3,954억 원, 그리고 727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이어서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하반기 전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화점 산업은 1분기에 성장세로 전환을 하고 난 이후에 2분기에도 같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 소비 개선으로 인한 효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리포트의 의견입니다. 하지만 의류 매출액의 성장이 재개가 되고 가전과 생활용품 판매량 증가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상위 계층의 소득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봤을 때 같은 흐름은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용품의 판매량 증가는 구조적인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리포트는 짚었습니다. 생활 가전의 보급률 증가와 단가 인상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고 라이프 스타일 변화로 인한 생활 소품의 구매 증가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리포트는 짚었습니다. 또한 리포트는 현대 백화점에 대한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13만 8천 원 유지해줬습니다. 예상 대비 업황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올해 이후에 면세점 실적이 본격적으로 반영됨에 따라 긍정적인 흐름 이어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현대백화점 리포트까지 한번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백화점 현재가 살펴보겠습니다. 현대백화점 현재 전일 대비 2.93% 하락했습니다. 11만 6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현대백화점 현재가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현대백화점 종목에 대한 리포트 끝으로 오늘 여기까지 증권가에서 주목했던 종목들 리포트 통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양시장에서 눈에 띄고 있는 개장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개장 특징주 4가지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GS홈쇼핑입니다. 현대차 투자증권은 GS홈쇼핑의 최근 주가 하락이 과도하다며 하반기에 재평가 받을 수 있다라고 예상하며 좋은 전망 보여줬는데요. 그럼 오늘은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을지 현재 구간 주가 흐름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GS홈쇼핑 현재 전일 대비 0.27% 하락한 18만 2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투자증권 연구원은 14일 GS홈쇼핑의 실적은 부진하지만 최근 주가 하락은 과도하다며 보유한 순현금을 감안할 때 절대 가치 대비 저평가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GS홈쇼핑은 지난해 4분기 이후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는데요. 회계 기준 변경에 따라 실적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취급과 성장률이 양호한 수준을 기록하면서 영업가치는 변한 것이 없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올해 하반기 티커머스가 성장하고 TV홈쇼핑 실적을 개선할 경우 취급고를 추가 확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증권은 오늘 삼성전자와 관련해 주주환원 개선과 안정적인 잉여현금 흐름을 이유로 목표 주가를 6만 7천 원으로 올리며 긍정적인 의견 제시했는데요. 이런 평가가 오늘 주가에도 반영이 될 수 있을지 현재 구간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삼성전자 1% 가까운 낙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48,9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삼성증권연구원은 삼성전자는 액면 분할 이후 지난 1개월 동종업계 마이크론과 SK하이닉스가 각각 22%와 9% 상승한 반면 3% 하락했다며 이는 모멘텀에 치중된 국내 수급과 관계사 지분 매각 등이 배경으로 하반기에 정상화가 기대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배당 9조 6천억 원 이상의 환원을 기대하고 있고 이어지는 호황을 감안했다며 주가 상향 조정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기술과 관련해 삼성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3D 낸드 단수 개발의 격차가 좁혀진다는 사실이나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격차가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특징주는 네이버입니다. 하나투자증권연구원은 오늘 네이버에 대해 비용 확대로 인한 마진 약화로 밸류에이션이 역사적 하단 수준에 근접해 있다고 의견 제시해줬습니다. 네, 이어서 네이버의 현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현재 전일 대비 0.28% 상승한 71만 8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나투자증권연구원은 네이버의 2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6.6% 성장한 1조 3,20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높은 매출액 성장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2,750억 원에 그치면서 역성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전분기에 큰 폭으로 상승한 플랫폼 개발과 운용 비용 그리고 네이버페이 거래액 증가에 따른 마케팅 비용 부담은 지속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은 높은 이익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졌지만 전 사업 부문에 걸친 고른 성장은 가능하다고 강조했는데요. 특히 쇼핑 검색 광고의 고도화 작업으로 인해 비즈니스 플랫폼의 고성장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네이버의 핀테크 사업이 국내보다는 일본 또는 대만 등에서 먼저 가시화가 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핀테크 비즈니스가 단기 실적에 기여할 수는 없지만 투자 센티먼트 개선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특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처셀인데요. 검찰이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 업체 네이처셀의 주가 조작 정황 등을 포착하고 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어 네이처셀이 이거래 연속 지금 급락 중에 있는데요. 장 초반부터 20%가 넘는 큰 낙폭 보여줬습니다. 현재도 그 흐름 유지하고 있을지 현재 구간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처셀 현재가 15.82% 하락했습니다. 16,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이었죠.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 업체인 네이처셀이 주가 조작 혐의로 검찰에 압수수색 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하한가로 떨어졌습니다. 그 영향으로 오늘도 또한 큰 낙폭 보여줬는데요.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 금융범죄 중점청인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이 서울시 영등포구에 있는 네이처셀 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나정찬 네이처셀 대표 등이 허위 과장 정보를 활용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한국거래소를 통해 네이처셀의 이상거래 정황을 파악했는데요.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 사이에 네이처셀의 이상거래 징후를 발견하고 관련 정보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고 압수수색 자료를 조사하고 있다며 관련자 소환 조사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의 개장 특징주 4종목을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우리 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현재 시간 등락률 상위 종목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코스피 상승률 높은 종목부터 확인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오늘 상한가 종목 2종목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중에 3일제약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지방간염 치료제 임상시험서 효과 입증했다는 소식 오늘 뉴스 있었는데요. 좋은 소식에 상한가 기록하며 6,750원 올랐습니다. 29,3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5G 수혜주로 거론된 유엔질이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한가 턱 밑까지 왔는데요. 23% 상승했습니다. 890원 올랐고요. 4,73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대코퍼레이션 홀딩스입니다. 15.49% 상승했습니다. 21,2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률 높은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남북 경협 관련주들이 오늘 좋은 흐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제히 하락하고 있는데요. 북미 정상회담이 마무리되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우AL이 10.96%라는 큰 낙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740원 떨어졌고요. 6,01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남북 경협주죠. 9.6% 하락한 남광토건이 보입니다. 2,300원 떨어졌고요. 21,6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부산산업 역시 남북 경협주인데요. 10% 넘는 하락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15만 8,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상승률 높은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DNA 링크입니다. 24.69%라는 높은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1,800원 올랐고요. 9,09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알톤 스포츠입니다. 13.62% 상승했습니다. 500원 올랐고요. 3,73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DR텍입니다. 15.04% 상승했습니다. 2,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세스입니다. 13.79% 상승했습니다. 4,97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하락률 높은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였던 네이처셀이 오늘 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18% 가까운 낙폭 보여주고 있고요. 3,400원 떨어졌습니다. 16,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르비텍이 13.04% 하락했습니다. 7,07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기술과 푸른기술, 남북경협주죠. 하락하고 있습니다. 우리기술 11.8% 하락했고요. 2,21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푸른기술 역시 10% 넘는 하락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16,6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등락률 상위 종목들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확인해봤습니다. 이어서 전략 내비게이션 이어집니다. 네, 전략 내비게이션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오늘 어떤 시각으로 시장 바라봐주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포트는 유진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입니다. 리포트는 그저께 열렸던 북미 정상회담에 관한 내용 짚어줬습니다. 어떤 내용 설명해줬는지 자세한 내용 함께 하겠습니다. 네, 리포트에 따르면 한반도 긴장 완화 및 평화 통일 가능성은 이머징 대비 저평가된 한국 주식시장의 디스카운트 해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일 한반도 긴장 완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3분의 1 정도 해소된다면 코스피는 12% 상승 가능성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남북 경협 관련 5대 업종이 주도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남북 관계 진전으로 이어지지 못했던 1, 2차 남북 정상회담 당시에도 정상회담 3개월 전에 접점 대비 남북 정상회담 당일에 5개 업종은 절대 수익률 기준 평균 20.2% 그리고 19.9% 상승했습니다. 또한 코스피 대비 초과 수익률은 각각 11.7%포인트 그리고 7.1%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어서 금리 하락 모멘텀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남북한 평화 조성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의 완화는 원화 강세와 재정거래 유인 확대 등 금리 하락의 모멘텀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미 연준의 금리 인상 기대 강화에 따른 달러화 강세 압력, 그리고 한미 금리 역전 부담, 그리고 북미 회담 일정 등을 고려해 봤을 때 아직은 의미 있는 금리의 레벨 하락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리포트는 짚어줬습니다. 남북 경협이 확대될 경우에 자금 수요와 채권 발행의 확대를 간과할 수 없다는 점도 잠재적인 부담 요인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반도의 긴장 완화는 한국 원화 가치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에 따른 국제신용평가기관의 한국 국가신용등급 상향 및 성장 잠재력 확대, CDS 프리미엄 하락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 등이 원화 가치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리포트는 짚어줬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원화가 역시 대표적인 이머징 통화 가운데 하나인 지역 통화임을 감안해 봤을 때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 완화는 단기적으로 원화 가치의 상승 요인이 될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추세는 여전히 미 달러 가치에 의해서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짚어주기도 했습니다. 통일 독일 전후의 독일 마르크화 역시 통일 이전에는 강세를 보였지만 통일 이후에는 약세로 반전된 바가 있다고 리포트는 짚어줬습니다. 네, 북미 정상회담 이후의 채권과 환율 전망에 대해서도 봤고요. 코스피는 디스카운트 해소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점 염두에 두셔서 투자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이었습니다. 네, 미국이 올해 들어서 두 번째 기준금리 인상 단행하면서 코스피 지수가 2450선 아래까지 무너졌습니다. 현재 구간 지수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1.02% 정도 하락했고요.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43.73포인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0.46%의 하락세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870.99포인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증시온에어 1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저희 내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투자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오후장 흐름 가지고 증시온에어 2부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